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발효의 저분자 물질에 대한 흡수와 발효의 장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2강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와 마찬가지로 1강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절차, 프로시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발효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내 몸이 필요한 물질이 뭐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물질을 발효를 해가지고 먹는 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먹는 게 좋은 건지 서로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의 체질과 사람들마다의 기호는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이 발효가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청국장이 좋아. 그럼 청국장 드시면 돼요. 그러나 청국장 냄새나 냄새나도 드세요. 몸 좋으니까. 그런 거를 지침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강좌 자체가 한 10분 정도로 축약이 될 거니까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좀 들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발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저분자 물질을 흡수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사실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는 물질들이 대부분은 당입니다. 당도 단당이 있고 다당이 있습니다. 단당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 있습니까? 뭐 다당, 뭐 단당, 뭐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보편 타당에 제가 말씀드리면 설탕이 있죠. 설탕. 설탕은 다당이겠습니까? 단당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탕은 단당류에 속합니다. 단당류. 물론 2당이다, 3당이다. 뭐 그 다 복잡하고 그 이론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설탕 큰 덩어리가 있고 설탕 작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태안 먹는 집에 있는 설탕 맞습니다. 그거는 작은 덩어리의 설탕이고 쉽게 말해서 정제가 많이 돼 있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많은 정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가 뭐 설탕이 좋다 안 좋다 발효 효소액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많이 담그시고 계신데 설탕을 많이 넣고 1대1로 만드는 거하고 설탕을 30% 넣고 15%만 넣었을 때 발효가 잘 된다 안 된다. 나 설탕을 적게 했으니까 50대 50은 청이지 발효가 아니야. 뭐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판단을 집에서 50대 50을 할 건지 30대 70을 할 건지 20대 80을 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몸에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발효 방법을 택해서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발효 방법을 하세요. 많은 부분 이 발효의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 발효에 대해서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고 설명들이 나와 있고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주제들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50대 50으로 만들어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 먹으러 가면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뇨라는 게 뭡니까?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면은 당뇨 유리입니다. 유린이 뭐냐면 소변이죠. 당 슈가입니다. 슈가가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 당뇨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소변을 넣는데 개미가 뽀글뽀글뽀글한 소변에 막 모이고 개미가 뭔지 모르지만 소변을 누고 왔는데 개미가 많이 물론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 소변 넣어가지고 개미가 안 모여야 정상입니다. 소변 넣는데 개미들이 빠글빠글 모이고 벌레들이 빠글빠글 모이면은 그게 뭡니까? 소변이 달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당뇨. 그러니까 개미가 모여가지고 그게 당인 줄 알고 짝짝짝 먹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넣어가지고 물론 또 실험한다고 개미인데 소변 보고 그러면 개미 굉장히 싫어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 또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적절한 예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이제 우리 보통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 소변의 거품이 물론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들은 소변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상태로 소변을 보니까 뭐 조금 죄송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은 자기 소변이나 거품이 얼마큼 나오고 소변 굵기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요. 즉 알게 된다면은 젊었을 때의 소변 굵기와 연세가 드셨을 때의 소변 굵기, 잔뇨감, 그 다음에 소변 누고 난 뒤에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될 흘리는 눈물들이 많이 뚝뚝 흘리느냐 적게 흘리느냐 따라서 내 건강 상태를 남자들은 흔히 가름을 하기도 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는 상태, 그것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앉아있는 자세니까 앉아있는 자세로 소변을 보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자기 소변 색깔을 안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건강 체크를 위해서는 소변 색깔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황금을 보잖아요. 황금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황금을 본다라는 건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응가하시고 어느 정도는 여유가 좀 되고 뭐 크게 이렇게 자기가 그 끓임이 없으면은 자기 색깔을 한번 보세요. 양이나 뭐 점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쉽게 생각해서 내 응가의 색깔이 황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세요. 그럼 내 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제품들이 효소, 즉 발암 물질이라는 이 설명과 함께 내 안에 들어있는 장 속의 미생물, 균, 총 잘 몰라요. 그러나 몰라도 돼요. 우리가 지금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장 속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프로바이오틱스 다 아시니까 유산균, 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누가 넣어주느냐? 우리가 음식을 씹는 기작작용을 통해서 침 속에 아밀라제가 나오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탄수화물 분해입니다. 그래서 위장을 통해서 넘어가고 소장, 대장을 위해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유익균과 유해균과 해바라기균이 있어요. 유익균은 몸에 이로운 거고 30% 정도, 유해균도 한 30% 정도, 나머지 70% 정도는 중간에 해바라기균입니다. 해바라기균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왜 해바라기냐? 햇빛이 나면 해바라기는 움직입니다. 햇빛을 보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균주가 좋은 균주가 많이 들어있으면 해바라기는 그쪽으로 움직여요. 또 좋은 균주가 아니고 유해균이 많이 들어있으면 해바라기는 또 그쪽을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쪽을 바라보고 세상을 산다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을 볼 건지 땅을 볼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유익한 균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가게 되면은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즉 먹이를 입으로 먹고 고분자에서 저분자 물질을 보내가지고 장 속에서 유익한 물질이 들어오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작의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부분 효소가 다 작용한다는 겁니다. 씹어서 소화해서 분해해서 먹고 빠지는 이 작용이 잘 돼야지만 이 사람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들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을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탕을 넣고 안 넣고 물론 이제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청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반찬할 때. 그러나 당뇨 환자가 청을 먹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판단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들만 많이 해드리고 판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물론 저는 청을 잘 안 먹습니다. 청을 가지고 저는 식초를 만듭니다. 안티에이징 물질. 그래서 그 안티에이징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도움되는 강의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효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분자 물질이 들어가서 저분자 물질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발효에 대한 기작, 저분자 물질 흡수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된다. 영양 물질이다. 그런 개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발효의 장점입니다. 들으세요. 괜찮아요. 들으세요. 네. 우리 와이마임의 이사님입니다. 디자인을 하시고 그러고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발효의 장점,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자, 이번에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발효가 저분자 물질 흡수가 소장에서 진행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발효가 소장에서 진행되면서 결과가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방과 치료 중에서 어느 게 더 오케이? 우리가 예방과 치료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판단입니다. 앞쪽에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병 걸리고 난 뒤에 내가 수술하고 난 뒤에 막 판단 여러분들 하세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진대사 반응이 촉진되고 영양 성분들이 흡수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체질이 바뀌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증식이 되고 내 몸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증식이 된다는 것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면역력이 증가하면서 비만이 해소가 된다. 저는 이 안티에이징 물질을 먹고 한 달 만에 8kg 정도가 이제 체중이 감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 교수의 가가호호 떡차 만들기 보셨을 때 제 몸 사이즈하고 지금 제 몸 사이즈나 얼굴 사이즈들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8kg 빠졌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만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너무 사실 기분 좋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가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되면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2강은 이 정도로 하고 3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집중 너무 많이 했다.